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고요. 또 WCP, 롯데 하이마트, 에코브로비엠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삼성 SDI부터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습니다. 삼성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삼성물산과 함께 전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 SDI는 오늘 시장에서 7%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여줬던 국제유가가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WTI 가격은 현재 8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원유 재고의 감소와 환율이 하락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정유사업부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시장에서 10%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하반기 신규 상장했던 2차전지 분리막 생산기업 WCP도 오늘 8% 넘게 급등하면서 세 번째 특징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높은 생산성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했다면서 미래 고성장이 확실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롯데 하이마트인데요. 오늘 바닥권에서 8% 넘게 오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실적이 최저치를 찍은 상황이지만 주가 역시도 극단적인 저평가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시장 회복과 실적 회복이 서서히 나타나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많은 업종들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3분기 썩 좋지 못한 성적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국내 양극 소재 업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성장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은 지금보다도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전망까지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도 이달에만 21%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네, 5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매력이 돋보일지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죠. 탑픽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WCP, 박수범 매니저께서는 SK이노베이션을 꼽아주셨군요. 네. 자, 한 분씩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은 WCP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들 좀 좋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실토를 하자면은 네.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사심이 들어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삼성 SDI를 상당히 많이 띄우게 되면서 삼성 SDI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외에 좀 연관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회사부터 간단히 좀 소개를 하게 되면 자막에 나가고 있듯이 그 2차전지 분리막 생산 2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는 아시다시피 SKI 테크놀로지 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올해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위 업체 쪽으로 눈이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 분리막 업체고 그리고 이제 헝가리 쪽에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의 뭐 삼성 SDI가 가는 쪽으로 뭐 바늘 가는 듯 실 가듯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 SDI에 지금 이제 2018년도부터 이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서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양극재 이슈 그리고 실적 이슈, 거기다 삼성 그룹 이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좀 동조화되면서 따라갈 만한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WCP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픽으로 지극히 너무나 많은 사심을 넣어서 WCP를 탑픽으로 제시 좀 하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박수범 매니저님은 SK이노베이션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우티님께서 SK이노베이션 정체성이 정유주인지 SK온 중간 주주사인지 알 수가 없이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여러 가지 정말 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네. 어떤 모멘텀을 좀 눈여겨보시나요, 매니저님? 저는 이제 SK이노베이션 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삼성 SDI를 좀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원래 SK가 아니라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LG 엔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편안하게 좀 대응할 수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이 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좋고, 뭐 석유화학 쪽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올해 10월 달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석유화학 쪽이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많이 또 수출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대한유화라든가 뭐 성원산업이라든가 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좋긴 좋은데 실적도 잘 나오고 좋긴 좋은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SK온이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율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그래도 10개를 만들면 1개가 불량이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에 2~3개 정도가 불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수율이 안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 흐름을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뭐 이제부터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우리 또 역발상이 좀 필요한데, 그동안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SK온이 독자적으로 지금 걸어갔던 부분들에 있어서 언젠가는 뭐 SK온도 상장 준비를 하겠죠. LG처럼 LG화학이 LG 엔솔을 분리해냈듯이 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거죠. 왜? 수율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매출은 늘어나지만 지금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와서 단독으로 지금 이제 IPO를 진행하기는 지금 당장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적어도 한 내년 상반기도 아닌 내년 후반기 정도 가야지 SK온에 대한 상장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SK온의 물적 분할이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고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조정받았던 부분인데, SK온이 이렇게까지 수율이 안 나와주게 된다면 IPO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오히려 더 주가 상승에 탄력이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분명히 SK이노베이션을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뭐 2차 전지 시장에 있어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는데 SK온만 그러지 못하다는 부분들. 하지만 오늘 같이 10% 이상 상승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기저 효과도 있고요. 너무 과하게 내려왔다라는 이제 기저 효과도 있고, 뭐 그에 따른 지금 SK온이 지금 당장에 뭐 큰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IPO에 대한 두려움도 좀 사라진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투자자들의 베팅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물적 분할에서 안 좋았지만 LG화학이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니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양극화 물질도 직접적으로 LG엔솔 쪽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소재들을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지금 현재 만들어서 LG 쪽으로 같은 계열 쪽으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이 오늘 뭐 10% 이상 올라왔지만 이대로 끝날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네. 기대하고 홀딩할 필요가 네.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탑픽 종목 모두 2차 전지 쪽에서 그러니까요. 일단은 나왔습니다. 오늘 네.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를 좀 생중계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래의 어떤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2차 전지 정부에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두 종목 들어봤고요. 나머지 세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바로 들어봐야 되겠군요. 두 분의 의견입니다. 못 가지셨어요. 네. 성장성이 그야말로 무서운 기세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정탱크 팀장님은 노를 주신 거 보니까 또 고소공포증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시점에서는 진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네. 좀 의견. 두 분 다 네. 틀리셨고요. 예, 네. 어떤 쪽이세요? 에코프로벤보다는 삼성 SDI.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게 2차 전지 전방업체들 같은 경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고평가 이슈가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방송에서 제가 기회 따갑도록 말씀드리는 게 네. 2021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다. 물론 2차 전지가 좋은 건 맞다. 하지만 이 본질적 가치를 어디에 잡을지는 갈리겠지만 결국 그 중심엔 실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실적 대비 2021년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긴 고평가를 해소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삼성 SDI가 제가 볼 땐 제일 빨리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상되는 퍼가 한 20배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평가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좋은 건 뭐냐면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파크 시스템스와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평가 이슈를 해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충분히 조정이 거진 상황들 속에서 이제 상승으로 갈 만한 어떤 핑계,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봤을 때는 전방 업체들 중에서도,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도 삼성 SDI가 가장 앞서 있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올해
에코프로비엠이 유무상 증자를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무상 증자를 하게 되면서 주식수가 2,200만 주에서 9,800만 주 거의 1억 주가량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EPS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수는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주식수가 4배 정도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주식수만큼 그 주식의 어떤 가치가 그만큼 많이 증가를 했느냐. 물론 올해 보시면은 실적이 1분기에도 130% 성장, 2분기에도 254% 성장, 그 3분기에도 260% 성장, 성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할 것에 대한 부분들이 2021년도에 연끌까지 해가지고 다 반영이 된 상황들 속에서 유무상증을 통해서 주식수가 4배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내고 있는 실적 퍼포먼스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수정주가를 반영하게 되면은 30만 원에서 55만 원 저는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에코프로비엠은 갈 길이 멀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 갈 길이 이미 다 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조금 삼성 SDI가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결론을 좀 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른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박수원 매니저님은 그래도 예스를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에코프로비엠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낙수 효과를 좀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 SDI가 실적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에코프로비엠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 오늘 삼성 SDI가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눈치만 보던 동사가 오늘 크게 또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죠. 오늘 7%나 넘게 상승을 해줬다라는 건 이제는 삼성 SDI와 어느 정도 동조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같이 주가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차피 앞에 모 회사가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모 회사고 자회사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앞에서 지금 현재 전방 산업에서 좀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의 양극화 물질의 납품량은 앞으로도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상당히 좀 많이 좋죠. 삼성 SDI가 뭐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자면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이제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어요.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평균 거래량이 10월달 들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이평선들을 올라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정배열화 시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반등하겠다는 의지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뭐 보조지표상 MACD를 좀 보게 되면 오실레이터도 지금 현재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그리고 시그널선을 돌파하는 MACD를 통해서 골든 크로스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도 지금 현재는 매수해야 된다는 신호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좋고 그리고 상승하려는 추세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수급과 이 정도의 차트 흐름이라면 분명 동세의 어떤 기본적 분석을 통한 어떤 뭐 예측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종목 남아 있는데요. 서둘러 보죠. 지금 삼성 SDI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두 분 모두 예스 주셨군요. 네, 정태근 팀장님 앞서서 예스 의견을 주셨으니까 박수호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짧게 하면 의견 여쭤보죠. 예스 주신 이유. 네.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삼성 SDI가 오히려 지금 현재 다른 뭐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CATL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EV 전기차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ESS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물량도 많이 늘어났고 거기다 영업 마진율을 상당히 좀 끌어올렸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시장에 대해서 잘 대응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7%나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추가적인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기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 나왔어요. 네, 롯데 하이마트. 이 종목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 유통주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의견은요? 두 분 다 노려주셨어요. 야, 글쎄요, 최근 오늘 포함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반등을 주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네, 유통주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어떡할 거예요? 차트를 한번 넓혀보시겠어요? 예. 넓혀보시면 이 거래량 이렇게 눈에 띄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래요. 최근에 워낙 잠잠했었기 제가 때문에. 실망감 드셔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저 뭐 여담이지만 연말에 어떤 그 가전제품 쇼핑 계획이 없어요. 네. 없는 상황이고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맞아요. 재고가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네네. TV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적인 측면
측면에서 보기에는 주가가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이게 반드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롯데 하이마트보다는 이마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아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이마트는 물론 뭐 겨울 가전제품의 어떤 수요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유통업종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연 상승적으로 이끌어주느냐. 그러니까 네.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보자면은 가격이 싼 건 맞다. 하지만 상승으로 가기 어떤 핑계거리가 여전히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반발 매수 심리 네. 좀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까지 들었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서 투자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 방송 중에 채팅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에게 저희가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TV 방송화면 인증샷을 문자메시지 샵 2034로 보내주신 분에게도 저희가 네.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네, 있습니다.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보조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수급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박수범 매니저의 수급을 부탁해가 시작됩니다. 함께 하시죠.